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8년 5월 19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5월달이 됐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끈적끈적한 날씨가 됐는데 이제 곧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니 뭐 이제 곧 여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 요즘 경마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강타 역시도 늘 고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한 번 정도는 멋지게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지난주 경마에서 나왔어요. 인기 꼴찌마의 반란이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기 꼴찌마라는 마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인기 꼴찌마가 이유가 없이 뭐 가꾸시를 해가지고 그냥 튀겨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뭔가 조짐이라든지 내지는 휴양을 했다 하더라도 재검 때 능력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 마필이 입상을 할 만한 이유가 분명을 했을 때 강한 승부 의지를 바탕으로 입상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중을 해야 되느냐. 인기 꼴찌마가 사실 지난 부산 4경기에 그 3번 파워보우라는 마필과 7번 쿨민트가 들어와서 999가 터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그 경주뿐만 아니라 토요제 9경주도 그렇고 1여제 5경주도 그렇고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인기 꼴찌마가 들어오면서 999가 터진 경주였는데, 7번 쿨민트는 사실상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바닥에다 깔고 갈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파워볼을 어떻게 보느냐, 요게 관건인데, 장기 휴양마였습니다. 4전을 치르고 병력으로 인해 장기 휴양을 한 4세 승말이었기에 당연히 뭐 데뷔전을 치르고서 4전을 치르고서 이제 병력으로 휴양을 했으니까, 그리고 1년을 썩었으니까 4세마가 됐으니까 4세는 실질적으로 순말로서는 전성기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승부의지는 강력하게 걸려있고, 또 마필이 체중이 늘어나면서 제겁대 걸음을 보니까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등짝이 김태경 기수라는 이유에서 다소나가 약하게 보는 바람에 그 경주를 적중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주는 사실상 3번 파워볼을 대가리로 놓고만 때린다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였거든요. 1호 5경주도 그렇고 토요제 9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주에 복병마가 입상을 했을 때는 생뚱맞게 바닥에서 이상한 마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는 사실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 같이 동반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경주는 실질적으로 그 복병마를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은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타가 가끔가다 휴양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기 꼴찌마라고 하더라도 휴양을 하고 마필의 능력이 좋아졌는데 실전에서 적응을 못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이 파워보우처럼 실전에서 적응을 바로 해가지고 999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강타도 휴양마 갖고 고배당을 가끔가다 맞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휴양마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인기 꼴찌마라고 해서 야리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마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불안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포인트를 두고 전체적인 경주의 맥을 짚는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주에서는 항상 복병만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적중매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주교차 3경주에서 4번 타이슨에 9번 태응성 제주경마 14.1배를 중배당 적중을 해드렸고요. 부산제 10경주에서는 스윈이라는 용병기술을 대가리를 놓고 5번 교학상자 단통으로 끝장 승부를 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안 나왔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에서는 딱 3두만 갖고 8번 라이징사스에 3번 마샤 토요제 1경주 첫 번째 승부를 복승 24.4배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끝으로 토요제 11경주 끝장 승부처 역시도 2번 세라킹을 넣고 3번 이스트 걸치를 때려서 역시나 끝장 승부까지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1호제 3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8번 마차부차의 2번 볼드라이더 준메인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배당이 신통치 않았고요. 1호제 9경주 코리안 더비 대상경주 역시도 7번 액턴 브레이드의 10번 김영관이 마필과 9번 마스크, 서울에선 마스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적중수도 좀 부족했고 승부처에서의 적중도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경마는 잘 못했어요. 자, 이 자리를 들여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죄송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게요. 이제 잘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분명히 잘할 겁니다. 항상 노름이든 야구든 간에 실력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야구도 슬럼프가 오는 선수들이 있잖아. 그렇지만 시기가 되면 그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를 하듯이 노름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사이즈가 센 놈이 결국에 돈을 따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은 조금 제가 고전을 하고 있지만 곧 이길 때는 한번 대차게 이길 것으로 생각이 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 오늘 토요일 경마 UCC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또 배당을 짚어서도 안 되는, 나름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경주로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토요 경마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타와 함께 토요제 1경주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편성과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10번 사이먼 프루트라는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강력한 충막감의 마필이 뻘튕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뷔전에서는 선취인전부터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더니만, 지난번 견시 1300에다 거리를 올려붙이더니만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거리 정력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1000m로 거리가 내려온 마필이라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선 단연코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인 만큼 10번 사이먼 프루트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기 문제인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뭐 1번 대천 이호로 같은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1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이라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번 사이먼 프루트가 따라가는 경기 속에서 일찍 딴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방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1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10번 사이먼 프루트를 놓고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노림수의 마필 한두를 소개한다면 저는 7번 인디안 에코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 조심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청 1경주, 오늘 강타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기복이 심하기는 한데 이번 한백성장이 그래도 능력 사이즈로 봤을 때는 가장 출중한 능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직집전 경시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사실 베스트의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었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경시 철저하게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시 다시 한번 경기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한백성장은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다. 자, 여기에 후착에서 이번 한백성장이 인기만으로 팔리던 안 팔리던 간에 강타는
이번 첫 번째 제주교차 1경주에서는 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통은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라 숨어있는 보병만을 강력하게 때려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때려보고 싶은 강타의 갈리마를 강력한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제주교차 1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퇴이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입상마의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주예요. 이렇게 아주 그냥 거저먹기 경주도 있어요. 자, 3번 라운제우스라는 마필입니다. 골마겸이 있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시에는 부족했던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자,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충만은 아무래도 3번 라운제우스를 가져가는 것이 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단통 역시도 4번 한일드림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단통은 4번 한일드림으로 때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경주. 뭐 간단한 경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이번 경주는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라가 2등급 경주에서 올라오는 상승세의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과 현군의 기복형 마필들 간의 거리 경험이 있는 기복형 마필들 간의 혼합된 일전이다. 그래서 약간의 혼전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말을 축으로 놓고 때리고 어떤 조합으로 꾸려가느냐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번 한금비행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 마필은 지금 1200 거리 경험도 없고 1400으로 바로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에 따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다가 선행으로만 1승을 했던 마필인데 과연 선행으로도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한금비행은 능력은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검증의 절차는 좀 필요하고, 뚝심 자체가 우수한데 그 뚝심 자체를 모두 선행으로 보여준 뚝심인데 이번에 선행을 못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한금비행은 좀 불안한 마필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좋으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2번 예의주시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줬고 직접적 경주 시에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그 이전 경주 시에 사실상 1200에서 초반 순발력을 엄청나게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주력 급하강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 경시 1400에서는 살포시 걸음에 물꼬를 터놨어요. 그리고 지난번 또 1200에서도 걸음을 한번 늘려놨고, 그래서 1200과 1400에서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을 마스터한 2번 예의주시는 이번 교시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이번 2경주에 준메인 승부처의 배팅권의 필수 안착만은 2번 예의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딱 3조만 갖고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과 그 이상으로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치소구멍수 딱 3마리를 갖고 멋지게 때려드리는 제주교차 2경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세 마리를 갖고 하던가 아니면 딱 3구멍 갖고 때리던가, 이게 원칙이지, 뭐 그냥 이 4구멍 때리고 나서 대가리 바꿔가지고 또 2구멍 더 때리고 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3복 때리고 3쌍승 때리고, 아니 그 돼지면 몇 구멍이냐고. 먹은 것만 간구하잖아 사람들은. 그러면 돼지 없을 때 그게 몇 구멍이 돼지는 거냐고. 집안 망해요. 잘못하면 집안 망한다고. 살살해도 될 경마를
아주 그냥 걷어를 내는 거야.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지던 살던 간에 그건 돈이 안 되는 경마야. 경마를 갖고 번전하려고 경마를 하면 은행에다 적금 부는 게 낫지 못 빨랐다고 경마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경마를 하는 이유, 노름을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 번전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때려드려도 되지던 살던 그냥 홍콩을 갔다 오는 전략으로 때려야지. 이 세상에 그런 경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쿠라 경마고 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지 마인드 자체가 그거야. 번전하려는 마인드야. 그런 사람이 전문가라고 있으니까 그게 팬들이 돈을 따냐고. 되지던 살던 나는 제 그 후배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끼리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소신을 갖고 하는 친구들은 난 좋게 봐.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내가 못하는 걸 갖고 있잖아. 어쨌든 2배든 3배든 간에 거기다 다 때리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 물론 그게 올바른 경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면 그 정도의 소신을 갖고 때리라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다 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면 강타는 뭐를 갖고 해? 최소 구멍수를 갖고서 여기다 지지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옳다고는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거로 때려야 된다는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여기에 승부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 구멍수를 최소 구멍수를 해가지고 죽더라도 적게 죽고 먹을 때는 대차게 먹게 하는 그런 경마를 지향하는 게 강타의 경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든 간에 대끼리에다도 소신 있게 당구멍으로 그냥 빡 때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신 없는 경마하는 사람들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배당이 터지면 이놈이고 어떤 놈은 그렇게 때리대. 배당을 해가지고 2마리 때려놓고 대끼리 맞춰놔. 그래서 이게 맞으면 주경 맞았고 이게 맞으면 배당 맞았고 야 무슨 사기꾼 새끼도 아니고 무슨 그걸 경마라고 하고 앉았어. 무슨 아니 지 빠져나갈 구멍하고 지 강구할 생각부터 먼저 하고서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상을 왜 듣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아유 나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양아치요. 심성 자체가 양아치라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마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좋게 안 봐요. 심성 자체를 좋게 안 봅니다. 자 다음은 퇴제 3경기입니다. 한센 바로우즈입니다. 될 때도 하면서 안 되네요. 선행을 갔을 때는 능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뽑아주니까 이번에 거리가 1700에서 1300으로 줄어드는 마필이에요. 물론 1700이 더 편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1300에서 과연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도토리 키재기 경주라면 어차피 전계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오버 한센 바로우즈를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자 여기에 6번 퀴피드 강자입니다.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마필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지점 경주 때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완전히 퍼져버렸는데 다시 한번 경기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버 한센 바로우즈와 6번 퀴피드 강자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제주협객이라는 나름 충막감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6번 제주협객은 갖고 있는 사이즈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강력한 충만을 읽어줄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2번 금빛 열매 복순율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패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1000m에서 이제 900m로 줄어드는 마필인데 어찌됐든 뭐 이번 금빛 열매 역시도 패턴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부러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60kg라는 가부종을 달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종반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전 이번 금빛 열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5번 JS 스톰도 선행을 갈 수 있고 6번 글로벌 뉴스도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예,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능력만 놓고 본다면 선행 선입이 가능한 6번 글로벌 뉴스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자, 이번 편성에서 6번 글로벌 뉴스를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선입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면서 자, 6번 글로벌 뉴스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사실상 제대로 된 단통이 메이드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어느 마필이 입상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사실상 이번 교시 인기마 하나를 자르고 들어가서 한번 딱 3마리를 갖고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중배당 단통,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이번 4경주 첫 번째 승부처에서 인기만 하나 자르고 자, 멋진 족종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아, 요즘은 이상하게 운동을 해도요 계속 뭐가 이렇게 먹고 싶으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쪽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배가 괜히 고프고 막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막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삐질삐질 땀이 나요. 그럼 에어컨 틀으면 또 추워. 와,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질 못할 정도로 이 몸에 열기가 많은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콩콩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꼭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 딱 3마리를 갖고서 작심배당 999까지도 승부수를 던지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4경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딱 3마리 3마리를 갖고 쥐지고 볶으니까 3쌍승도 적중만 하면 단통이고 3복승도 적중만 하면 단통이고 복승쌍승이야 무조건 단통이고 전승식 쇼돌이 단통을 노리고 들어가는 강타의 딱 3마리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 999까지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7번 대천강자입니다. 생각보다는 실전에서 걸음이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면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59kg라면 충분히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 7번 대천강자는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7번 대천강자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킬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는 배당마를 2마리를 더 가져가는데 이 3마리를 엮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심배당 999까지도 강력하게 때려보는 오늘의 완전히 하이라이트 999 승부처라는 점 멋지게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토요제 5경주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 요 경주는 3번 거센 만풍입니다. 한세네 자마입니다. 한세네 자마인데 이번 경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1승을 하면서 나름 선전을 했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서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형 마필들이 대부분 인기마입니다. 뭐 3번 거센 마풍, 2번 브레그린드, 11번 정상구적, 12번 금은조 이런 마필들이 다들 선행형 마필이에요. 다들 선행형 마필이야. 그러면 나머지 1000m 경주에서 홍합 4등급 경주인데 나머지 뚝심마들은 어떻게 되냐? 능력마가 전개 2점마와 니꼬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주에서 이번 편성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이들 선행형 마필들이 선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의 선전 기대치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바닥에는 실질적인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과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바닥을 깔고 가고, 이번 예를 들면 뭐 3번 거센 마풍이라든지 뭐 11번 정상부족이라든지 2번 브레긴드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은 웬만큼 볼 수가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불리한 마필 하나만 빼버리고 여기서 1차 메인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마필은 따로 있어. 이번에야말로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아까 제가 오늘 토요 경마를 하기 전에 인기 꼴찌마가 입상을 하는 경우가 요즘 간간히 계속 입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역시도 마찬가지야. 꼴찌마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서 확실은 이 마필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걸맞는 걸음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 역시는 인기 꼴찌마를 대가리로 놓고 확실하게 한번 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틀리는 건 나중 문제야. 여기서 걸리면 뒤지는 거니까 그냥 때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럼 어느 놈은 정확하게 맞냐 이거지. 경마가 뛰기 전에 정확하게 아는 놈 있으면 집 팔아서 다 사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소우수? 이김이 씨와 소우수 알면은 씨와 나부터라도 내가 가가지고 집에 있는 돈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확신만 있으면 그거 다 때리지. 이건 말이요, 막걸리요,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경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경마는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추리를 갖고서 거기에 따른 어떤 추리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경마야. 주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다 빼는 거 계속 그거 그냥 컴퓨터 뒤다 보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수수료에 다 뒤지는 거예요. 경마도 마찬가지고 다 장에 뒤지는 거예요. 장에. 결국에는 다 수수료에 뒤지는 거예요. 주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식 갖고서 이길 수 있는 게 그게 주식이 아닙니다. 큰 손들과 이 기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 그거는 우량주 얘기하는 거지. 우량주에 한해서는 그런 경우가 얘기가 되는 얘기지. 왜냐면 큰 손이 거기에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을 갖고 있지 못해. 이미 확고하게 큰 자본이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장난질을 못하는데 조그만 거 갖고 그런 거에서 돈 먹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거지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제주교차 오경주 3번 소원천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소원천하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강력한 대가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1번 진주만 역시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대부분이 능력마들이 부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전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드 샤이닝이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걸음에 물꼬를 트면서 살포시 걸음에 신장대를 보여주고, 자, 이번에도 선취인 연무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전 일상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에 외곽 게이트의 9번 우소라 2000입니다. 선행간 선입을 우가면서 금강경시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역시나 9번 우소라 2000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르퍼 전력.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중매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썬더마린이라 마필입니다. 대가리는 아니지만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됩니다.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전개상의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5번 썬더마린은 이번 교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물론 이 마필도 종합 뚝심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능력 측면에서는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 자, 이번 경주시의 5번 썬더마린은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어차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5번 썬더마린도 선행을 갈 수 있고 4번 아오캣도 선행을 갈 수 있고 외곽에 있는 12번 안양치타도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하든지 강력한 대가리는 따로 있고 이번 교시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도 따로 뻗팅이고 있지만 5번 썬더마린은 어찌됐든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겁나 추워가지고 콧물이 질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을 합니다. 자, 이번 8경주는 3번 더킹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취인 연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 산통 등 뭐 이렇게 데뷔 이전에 병력이 좀 많았던 마필이에요. 그게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3번 더킹이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번 더킹은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다. 문세영이가 싱가포르 갔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이가 이제 어떻게 타는지, 김동수가 이제 안방 자리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으네. 문세영이도 왔고 김영근이도 왔으니까 조금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수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박은혜의 위치 정도 될까? 아니면 최보면의 위치 정도 될까? 임기현이? 사실은 사이즈로는 조금 밀렸잖아. 임기현이, 최보면이, 뭐 박원훈이, 문세영이, 김영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세영, 김영근이가 1빠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빠따들이 고만고만했는데 그 뒤에서 김동수가 자리를 차지하기 조금 힘들었잖아. 이 임기영이한테 좀 밀렸잖아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동수가 임기현이 이런 애들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문세영의 경마, 김영근의 경마, 과연 어떤 판때기가 이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3번 더킹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1번 브라운 밤버도 꾸준하게 경기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번 경주는 인기만화를 가감하게 자르고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약간은 보병권 전력인데요. 1번 간악함성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간악함성은 실질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언뜻 보면은 이때는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경주력의 향상을 보여주며 3착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초반 순발력의 향상을 보여주면서 6착을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경주력 상상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선취임력을 모두 겸비를 하면서 트랩의 완성도를 높여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간악함성은 이번에도 한 번 더 누구와 연결이 되던 간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시에는 1번 간악함성은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보는 전력인데 충분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안한 인기만 가감하게 자른다면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2차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2등급 연령오프 핸디캡 경주인데 은근히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1번 스페론을 비롯해서 3번 당대걸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모두가 선행형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은 3번 당대골짝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1번 스페로가 선행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선입으로는 또 한 번 경주는 하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좀 왠지 좀 불안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쉽게 자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단정을 못하겠지만 저는 1번 스페로 같은 마필은 좀 약하게 보고 싶고 3번 당대골짝도 좀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7번 천하비와 같은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이긴 한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선두권의 마필들이 붕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입형 마필들의 득세를 기대하면서 나름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7번 천하비와 같은 보병권 전력을 공략을 해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연결시켜보고 싶은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만을 강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10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11경주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청운시대는 우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어서 병력이 영 불안합니다. 병력이 불안하고 그렇다고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4번 무사는 이게 선행만은 아닌데 선행을 가야만 또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선입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기원이가 이 마필을 계승했을 때 선입으로 잘 타진 않아. 그럼 이번 경시에도 붙잡고 따라가도 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급전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일단 사이즈는 어찌됐든 무사가 좀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사는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키는데 이번 경시에 충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의외의 마필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병만을 축으로 놓고 역으로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가서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끝장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만의 축만을 선정을 해서 멋지게 유종의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비도 오는데 하여튼 잘해가지고 이번 주 한번 멋진 대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충성 감사합니다.